다소 늦은 2023년 신인 지명 리뷰입니다. 2023년 롯데 1라운드 지명의 주인공은 휘문고 1루수 김민석이었습니다. 이번 신인 지명 1라운드에서 저는 김범석을 밀었으나 프런트의 선택은 김민석이었습니다. 김범석에 대한 아쉬움은 접어두고 김민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민석은 이번 졸업반 야수 중에서 타격 하나만큼은 최고의 재능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휘문고 선배 이정우를 소환할 정도로 말이죠. 타구질은 물론 타구의 방향도 한 곳으로 쏠리지 않는 본투비, 타격 머신이라고 평가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전체 세 번째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롯데가 지나쳤다면 다섯 번째 지명 순번을 가지고 있던 SSG가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타자 김민석은 두말할 것 없는 최고의 재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치되는 반면 수비수 김민석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유격수는커녕 이루수로서도 핸들링, 송구의 강도, 송구의 정확도 모두 평균 이하기 때문에 외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롯데는 김민석의 포지션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3년의 신인 지명에서 2019년 2차 1라운드 북일고 내야수 고승민, 2022년 2차 3라운드 내야수 윤동희를 팀에 입단시키고 나서 바로 외야로 포변시켰던 롯데입니다. 2021년 2차 2라운드 내야수 나승엽도 포변을 할지 말지 모르는 상태고요. 김민석마저 외야로 주고나서나 2루 정착을 시켜보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라운드는 장충고 무한투수 이진아였습니다. 하나 김소연, 기아 윤영철, 롯데 김민석, NC 신영우, SSG 이로운, 키움 김건희, LG 김범석까지 이름이 불린 상황에서 지명이 남은 삼성 두산 KT의 팬들에게서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된 선수가 바로 이진아입니다. 190cm의 키에 95kg의 몸무게는 롯데가 자다가도 두 눈 번쩍할 아름다운 사이즈죠.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변이 없다면 2023년 신인 지명에서 적어도 비고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3에 하필이면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허리 부상.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고3 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쇼케이스는 불거품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폼을 되찾고 있습니다. 150km까지 나오지만 평속은 145km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에 국가대표로 승선해서 4.1이닝 평균 자책점 1.62로 호투했습니다. 건강 이슈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던 선수를 2라운드에서 데려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4라운드에서는 경북고 우완투수 김기준을 선택했습니다. 진승현의 직속 후배입니다. 고교양년 때 10.2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지만 고3에 접어들면서 경북고의 에이스로서 활약했고 68.2이닝을 던지는 동안 볼넷은 16개, 삼진은 72개를 잡았고 평균 자책점이 1.96이었습니다. 스탯만 돋보면 선배 진승현보다 제구력과 탈삼진 능력이 더 좋습니다. 각종 모의 지명에서는 늦어도 3라운드 지명에서 컷이라고 했는데 4라운드까지 밀렸고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88cm의 키에 93kg의 몸무게를 가진 사이즈는 롯데가 전통적으로 사랑하는 하드웨어입니다. 고교 시절 최고 구속은 148km인데요. 프로에서의 체계적인 훈련에 따라서는 구속 상승의 여지도 많습니다. 현재 롯데의 경북고 출신 선수로는 대표적으로 박세웅, 진승현이 있는데 김기준이 막내가 되었네요. 5라운드는 세광고 3루수 정대선이었습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대표팀의 주전 3루수로 활약했고 고교통산타율이 5할입니다. 지금이야 3루수로 나서고 있지만 유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라서 프로에서의 담금질 여하에 따라서는 유격수 테스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선의 2022년 타구 분포를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인 64%의 타구를 외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야로 간 타구도 좌측 16%, 중견수 29%, 우측 19%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대선이 롯데에서 자리 잡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루수 정대선 vs 유격수 정대선. 아무래도 후자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6라운드는 충암고의 저한투수 이태현입니다. 한화 팬들은 김태현을 탱구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탱구는 소녀시대 메인보컬 태연의 별명으로 동명이인이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롯데도 탱구가 생겼습니다. 이번 고교리그에서 충암고의 저한 에이스하면 윤영철이 가장 주목받는데요. 하지만 윤영철에 비해 세기가 다소 모자랐을 뿐 이태현의 활약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고교 3년간 76.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3.049, 9이닝당 볼넷 허용이 2.94이며 9이닝당 탈삼진이 8.45였습니다.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투구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만 최고 구속이 140km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살짝 아쉽습니다. 7라운드는 고려대 우완투수 석상호입니다. 사이즈에 놀라는 선수입니다. 프로필상으로는 182cm, 88kg라고 하는데 지명 당시 화면으로 보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올해 대학야구 리그에서 최고 150km를 기록하면서 12경기 34이닝에 평균 자책점 1.59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신인 지명에서는 2차 2라운드에서 두산으로 간 고려대 김유성, 2차 6라운드로 NC에 입단한 성균관대 이준호에 이어서 대학 투수로는 세 번째로 이름이 불렸을 정도의 재능입니다. 선발보다는 불펜으로의 활용이 예상되는데 무릎이나 허리 등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라운드는 강릉고 사이드암 투수 조경민입니다. 강릉고 커넥션이 롯데에 생기는 것일까요? 김진욱에 이어서 김세민과 신학진이 들어오더니 올해는 조경민이 입단했습니다. 지금 군대에 간 박진영이 가장 큰 형이긴 합니다. 팀 내 부족한 사이드암을 보충하는 픽이라고 보면 되는데 강릉고에서의 3년 성적은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3년간 148.1이닝, 평균 자책점이 1.70입니다. 졸업반인 2022년에는 89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1.31이고 9이닝당 볼넷 허용이 무려 0.51입니다. 하지만 아마레벨에서는 빠른 공이 없어도 사이드암으로서 아마야구의 넓은 스트라이크 존의 바깥쪽만 잘 공략하면 평균 이상을 할 수 있지만 프로는 다르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경민은 평균 구속이 후하게 쳐도 130km 후반인데요. 그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140km 초중반을 꾸준히 찍어줄 수 있는 구위가 필요합니다. 9라운드는 부산고 포수 정지환입니다. 9라운드에서야 연고권 선수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고교 시절 등번호는 롯데 팬들에게 익숙한 47번입니다. 하위 순번의 연고권 내에 포수 지명이라는 점에서 작년 엄정윤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기록을 보면 정지환이 많이 앞섭니다. 고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0.359의 타율에 3홈런을 쳤던 선수가 3학년에 들어서 타율 0.250 1홈런에 그쳤다는 것이 순위가 밀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롯데 팬들에게 포수라는 포지션은 정말 애증의 포지션이라서 그만큼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지환은 공수에서 훨씬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당장 제쳐야 하는 선배 포수만 해도 FA 포수, 지시환, 안중열, 정복은, 손성빈 등등 너무 많습니다. 10라운드는 군산상고 저한투수 장세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롯데가 부족한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너무나 많은데 특히 좌투수 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신인 지명에서도 충암고 이탱구를 지명하기도 했지만 하위 라운드에서 군상상고 좌완 에이스 장세진을 지명했습니다. 와인드업 시에 오른발을 키킹할 때 살짝 멈추는 투구 동작이 인상적인데 제고는 덜 여물어 보입니다. 특이한 투구 동작이 장차 본인만의 디셉션 동작으로서 플러스가 될지 안정적인 제고라는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교 3년 동안 98.1이닝, 평균 자책점 2.39이고 9이닝당 볼넷 허용이 2.75이며 9이닝당 탈삼진은 8.70이었습니다. 마지막 11라운드는 인천고 1호수 배인혁입니다. 지명의 마지막 순번으로는 색세기를 선택했습니다. 고3 성적을 보면 25경기에서 92타수 36안타 0.391의 타율과 10개의 타점을 기록했는데 득점이 21개, 도루가 24개입니다. 출루율이 4할이 넘는데 볼넷 퍼센트는 0.13인 것을 보면 공을 골라 나가는 것보다 쳐서 나가는 것을 즐기는 타입이고 외야 타구 비중보다 내야 타구 비중이 높습니다. 내야 타구 비율은 55%입니다. 내야 안타 비중을 알 수 없는 것이 아쉽긴 한데요. 똑딱이 스타일인데 내야 땅볼 타구가 많은 선수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배인혁이 제쳐야 할 비슷한 유형의 선배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신인 지명 리뷰였는데요. 3라운드 지명권이 없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민석, 이진아를 선택하면서 3라운드 지명권에 대한 아쉬움을 날려버렸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들어온 신인 선수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